녹화를 시작합니다. 들어왔구만. 정희준 학생. 얼굴 보여줘라. 미스터 프렌드들 얼굴 보여줘. 카메라 켜고. 선생님 카메라가 안 된다. 너네들은 카메라 되지? 카메라 좀 켜주세요. 출석 채팅을 헬로 프렌드. 뭐야 손가락 자식아. 지금 몇 명 들어왔냐? 너 마이크 소리 들리냐? 자, 미스터 탁. 어이구, TV 화면 얼굴이 훨씬 더 잘생겼네, 탁준수. 예? 이현승, 머리 새집 찍혔다. 머리 새집 지어. 자, 오늘 목록 좀 볼게요. 지금 11명 들어와 있네. 정희준, 유동훈, 이동규, 이승수, 박태현, 백문교, 이현승, 최성빈, 김태규, 윤혜성, 탁준수 11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안 들어있는 학생 잠깐 체킹 좀 할게요. 누가 안 들어왔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 희준이 들어와 있고, 유동훈이 들어와 있고, 윤종혁이 들어와 있고, 이동규 들어와 있고, 이승수, 박태현, 백문교, 송경현이 안 들어와 있구만. 이현승이 들어와 있고, 최승빈, 김태규, 변정현이, 윤혜성 들어와 있고, 탁준수. 변정현이하고 송경현 학생만 들어와 있구만.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유 좀 할게요. 공유. 어떻게 수학여행들 잘들 다녀오셨나 보다. 얼굴들이 아주 그냥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요. 변환 중이니까 잠시 대기. 소리 안 들리면 얘기하고, 소리 안 들리면 채팅창에 소리 안 들린다 얘기하고, 카메라를 다 꺼놔서 카메라를 지금 좀 켜주셔야 되는데 다 꺼놨네요. 자, 우리가 이제 동적 평형에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정적 평형은 아니다. 정지에 있는 평형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게 동적 평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 동적 평형의 예를 우리가 교과서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동적 평형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두 가지는 이미 했어요. 첫 번째 증발 응축 평형이 있었어요. 증발 응축 평형. 그래서 증발 응축 평형이 뭔가라고 하는 거 꼭 복습을 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무슨 평형이 있었죠? 이 증발 응축 평형은 상평형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해 석출 평형이 있었어요. 용해 석출 평형 또는 용해 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그 용질이 이 용액에 이제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한 용액을 포화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돼. 증발응축 평형인 상평형하고 용해 석출 평형 상태가 무엇인가? 용해 석출 평형. 이 두 가지 꼭 복습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화학 평형을 배울 거야. 화학 평형. 현승아, 화학 평형이 뭐냐? 현승이 얘기해 봐라. 말 못해? 에이, 이현승 맨날 내내만 하고 자빠져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화학식이 변하는 이제 화학 평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이 NO2가 N2O4로 변하는 속도하고 또 N2O4가 NO2로 변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표시는 가역 반응의 표시죠. 가역 반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 밀폐된 시험관이죠. NO2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꽉 막아야 돼요. 이 밀폐된 시험관 용기, 여기에 NO2를 넣었어요. NO2는 무슨 색이냐? 젓갈색이죠. 젓갈색. 그죠? 여기에 NO2만을 넣어놨어요. NO2만을 넣어놓으면 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젓갈색이 옅어지죠.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을 하죠.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제 요 시험관에 처음에 NO2만 넣어놨는데 요 시험관에 NO2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었을 거야. NO2 분자들이 NO2 분자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NO2 분자들이 이 시험관에 놀고 있었어. 그런데 이 NO2가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냐? N2O4로 변해요. 이제 N2O4가 만들어지면 이 젓갈색이 좀씩 옅어지겠죠?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 NO2가 N2O4로 되는 속도하고 N2O4가 NO2로 변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는 이 시험관에 NO2하고 N2O4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죠. 그리고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더 이상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NO2만 넣었어요. 점점 옅어지죠.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 요게 이제
화학 평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학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반응물인 NO2하고 생성물인 N2O4가 함께 존재하지. 애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NO2가 N2O4로 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다가 N2O4가 어느 정도 모이면 N2O4가 NO2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그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 이 상태가 다상태야. 그래서 이 다상태는 화학평형에 도달한 상태로서 NO2하고 처음에 NO2만 있었는데 이 NO2하고 N2O4가 함께 존재하면서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다상태. 아주 중요한 상태야. 알겠지? 처음에 NO2들만 있었어요. 여기 NO2들만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NO2만 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충분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다상태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 이제 젓갈색이 조금 이제 옅어지다가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다상태에 도달했어요. 이 다상태는 어떤 상태냐? 화학평형에 도달한 상태로서 NO2하고 N2O4가 함께 존재하면서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화학평형 상태.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가 되어야만이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죠. 여기 NO2만 넣었을 때하고 NO2가 아니고 N2O4만 넣어도 마찬가지야. N2O4만 넣어서 실험을 해도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또 얘네들을 똑같이 어느 일정하게 넣고 나서도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화학평형에 도달합니다. 반응물만 넣고 실험을 해도 화학평형에 도달하고 생성물만 넣고 실험을 해도 화학평형에 도달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함께 넣어서 실험을 해도 화학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래프를 보세요. 자, NO2만 넣고 실험을 했고요. N2O4만 넣고 실험을 했고요. N2O4하고 NO2를 둘 다 넣고 실험을 했어요. 다 화학평형 상태에 이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평형은 이와 같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시간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농도 시간 그래프로도. 자, 여기는 처음에 이 NO2만 넣고 실험을 했어요. NO2만. 그래서 NO2만 넣고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NO2는 처음에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그죠? 그죠? 요거 이제 스타트 위드 NO2만 넣고 실험했을 때 요거만 봐. 요놈은 N2O4만 넣고 실험을 했을 때 요놈은 요 그래프 농도 시간 그래프는 NO2하고 N2O4를 동시에 넣고 실험을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요 두 놈은 나중에 해석을 하면 되고요. 요 놈만 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요 놈만 가지고. 자, NO2만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NO2가 얘네들 분자들이 막 충돌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N2O4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생성이 되잖아. 그럼 또 얘네들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다시 NO2로 변하겠지. 그래서 NO2가 N2O4로 되는 속도, N2O4가 NO2로 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바로 이게 화학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농도 시간 그래프로 NO2와 N2O4의 화학 평형 상태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여기 계수가,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보면 여기가 2야, 여기는 1이야. 2대 1이거든. 2대 1은 무엇과 같으냐,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수평선을 그어서요. 수평선을 그어 봅시다. 그러면 감소폭대, 그다음에 여기 요 N2O4의 증가폭, 감소폭 대 증가폭의 비가 바로 계수의 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이 계수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반응되는 몰수와 생성되는 몰수의 비이기 때문에 이만큼 반응했으면 1만큼 생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계수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에 감소폭, 증가폭, 감소폭, 증가폭, 감소폭, 증가폭, 이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는 계수의 비와 같다. 이 계수의 비는 이와 같이, 요거 뭡니까? 요거 감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요게 감소폭이죠. 감소폭. 그 다음에 요거 증가폭이죠. 증가폭. 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농도 시간 그래프로 화학 반응의 화학 평형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도 마찬가지죠. 속도 시간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제 화학 평형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다. 속도 평형 상수, 속도 시간 그래프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N2O4만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 말 잘 따라와야죠. N2O4만 실험을 했어요. 이것만 넣고 실험을 하면, 자,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NO2로 변할 거야. 젓갈색으로. 이건 계수가 2가 돼야 되고, 여기 계수 1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NO2가 만들어지면 다시 N2O4로 변하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N2O4가 NO2로 변하는 속도가 커요. 얘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이 정반응의 속도가 점점 크다가 점점 반응물이 줄어들면서, 여기 반응물이 줄어들면서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생성물이 어느 정도 생기면, 처음에는 생성물이 없으니까 역반응의 속도는 제로겠죠.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N2O4만 넣고 실험했을 때 N2O4의 속도 시간 그래프, 정반응의 속도 변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NO2가 어느 정도 쌓였어요. 그러면 다시 NO2가 N2O4로 되죠. 자, NO2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이겠지. 이거 역반응의 속도 시간 그래프의 변화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화학 평형, 속도 시간 그래프로 화학 평형을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N2O4만 넣었을 때입니다. 얘가 처음에는 얘만 있었겠지. 얘만, N2O4만. 그러니까 얘가 NO2로 변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크겠지. 그래서 이거 정반응의 속도, 처음에 이것만 넣었을 때입니다. 이것만 넣었을 때의 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래서 이거 정반응의 속도 변화 그래프,
역반응의 속도 변화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N2O4만 넣으니까 N2O4는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NO2는 없었겠지. 처음에는 없다가 이 NO2가 점점 많아지겠지. 이제 많아지면서 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화학 평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는 이만큼, 예를 들면 1몰 반응했으면 2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 개수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 그죠? 자, 여기 나와있죠?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와 같다. 왜 그러냐면 이 개수의 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잖아. 그래서 몇 몰? 여기 개수가 있잖아. 여기 2NO2. NO2가 2몰이 생성되면 N2O4는 1몰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이기 때문에 입자들의 활동 공간이 같으면 결국 이 몰수의 비는 부피가 같으니까 몰농도의 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개수의 비는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 시험관, 공간이 같기 때문에 결국 개수의 비는 몰농도의 비다. 이 몰농도의 비, 몰수의 비는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화학 평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로 화학 평형 상태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E만 넣었을 때야. E만 조건을 잘 봐야 돼. N2O4만 넣었을 때의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야.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N2, 3H2O죠. 여기 반응물이죠. 반응물. 2배 NH3 생성물이죠. 그죠? 반응물로만 시작을 하든 생성물로만 시작을 하든 농시 그래프를 잘 봐. 이 농시 그래프에서 감소폭, 증가폭의 비. 그죠? 증가폭, 감소폭, 또 어디가 증가폭이네. 이거 증가폭. 그래서 이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는 반드시 개수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농시 그래프에서 꼭 알아야 할 이 중요한 포인트야. 농시 그래프에서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는 개수의 비와 같다. 개수의 비 1대 3대 2다. 이런 얘기죠. 알겠냐, 친구들? 알았다 그래. 오케이, 유동훈. 굿. 자, 우리가 화학평형에서 꼭 해석해야 할 두 가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있었지? 김태규? 태규 자냐? 이쪽 갔나 쉽게 말이 없네. 김태규? 오케이. 태규야, 마이크 안 돼? 오케이. 자, 잘생긴 우리 미스터 탁준수. 채팅창에 쳐봐 임마. 탁준수. 헐, 탁준수 자는가 보다 이거. 미스터 탁. 헐, 아니.
미스터 탁 결과 처리한다. 빨리 대답해라. 결과 처리해야 되겠구만. 최승빈, 미스터 최승빈, 자 대답했으니까 자 화학평에서 우리가 꼭 해석해야 할,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 그래프가 뭐였지? 에? 어이구 대답들 좀 해주라. 자, 화학평행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 그래프는 선생님 얘기할게요. 농시 그래프, 그 다음에 속시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 농도 시간 그래프, 속시 그래프. 그 중에서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탁준수님이 수업에 나와버렸어. 농시 그래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는 화학반응식의 개수의 비와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줘라, 이런 얘기야. 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됐지? 됐다 그래? 오케이, 잘했어. 예성이. 농시 그래프에서 알아야 할 사항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반응 속도 식을 가지고 정반응의 반응 속도식, 역반응의 반응 속도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수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상수값을 평형상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평형상수는 화학원의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정반응의 반응 속도식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식의 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학교에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확인 3번. 자, 클로즈된 시스템에서 자, HI를 넣었네요. HI를 넣었어요. 그러면 얼른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2배 HI만 넣고 실험을 했대요. 그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러면 쌍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H2 플러스 I2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요 2번을 가지고. 그죠? 자, 클로즈된 시스템에 HI를 넣었으니까 HI를 넣고 했어요. 얘만 넣고 했겠지.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럼 얘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겠지. 얘가 반응물, 리액턴츠, 얘가 프로덕츠가 되겠지. 자,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겠지. 존재하면서 얘가 이만큼 감소하면 이거 1만큼 생성이 되겠지.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반응물이니까 이게 반응물이죠. 반응물과 얘네들이 생성물이죠. H2I2가 모두 존재하면서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예?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를 평형몰 농도라고 그래요. 평형 농도라고 그러죠. 평형 농도.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것은 평형 농도는 개수비하고는 달라. 평형 농도는 개수비하고는 다르고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가 계수비하고 같지, 평형 농도는 계수비하고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농도는 계수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지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가 2대 2만큼 감소했으면 1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알아둘 거, 농시 그래프에서 HI가 2만큼 감소했으면 H2I2는 1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한 평형 농도들은 계수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클로우즈 돼야 돼. 클로우즈 시스템에서 가능해. 클로우즈 시스템. 닫힌 개에서, 밀폐된 용기에서 가능하다. 자,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학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정리. 동적 평형. 겉보기에는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다이나믹 이퀄리브라이엄 상태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를 적거나 평형 농도라 그래요. 평형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평형 농도는 계수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돼요. 평형 농도는 계수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계수비는 뭐하고 같으냐? 계수비는 농시 그래프에서 증가폭과 감소폭의 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시 그래프에서 계수의 비는 그러면 뭘 의미하냐? 계수의 비는 증가폭 대 감소폭의 비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야 돼요. 반응물은 감소할 것이고 생성물은 증가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화학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물론 교과서 밖의 내용이지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등교하면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수학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배운 거 가역반응의 의미, 그리고 이 동적 평형 중에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화학 평형을 표현하는 두 가지 그래프,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농시 그래프에서 감소폭, 증가폭, 그리고 얘네들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가 평형 농도다. 평형 농도는 계수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수비는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를 의미한다. 농시 그래프, 속시 그래프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을 좀 보고 몇 명 들어왔나 좀 다시 할게요. 채팅 목록 12명 그대로 들어와 있네. 자, 그러면 이름 한번 부를 테니까 채팅창에 네네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혜준, 희준이
대답 없으면 결과. 대답 없으면 결과 처리한다. 정희준, 윤종혁, 이동규, 오케이. 이승수, 박태현, 백문교, 이현승, 오케이. 최승빈, 김태규, 오케이. 윤혜성, 오케이. 탁준수, 오케이. 자, 오늘 이거 녹화한 거 아마 유튜브화 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볼 친구들은 좀 보고. 자, 오늘 수고했어요. 바이.